그러면 두 번째 단어는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자, 우리 여기서는 소설이라고 그랬죠? 자, 1단원이랑 마찬가지로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랑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 똑같은 거 한번 다시 볼까? 작가는 인간의 삶과 세상에 관한 심리적 인식을 언어로 형상화해서 문학작품을 창작할 거고, 그러면 작품 안에는 작가의 심리적 인식이 담겨 있죠? 독자는 그런 심리적 인식을 파악하고 자신의 정서적, 심리적 체험을 확장하면서 독자와 감상을 나눌 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본 내용이라서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문학적 소통활동의 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요. 삶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문학작품 감상에서 나아가서 내가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심리적 인식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요. 자,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일단 보시면 우리 이 소설에서 알아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김밥 아줌마랑 빵떡모자 아저씨 두 사람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심리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이 김대호 씨를 보면서 뭐 할 수 있게? 바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바로 성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소설에서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리 삶을 성찰하는 것까지 하는 게 이번 단원의 내용이다. 자, 문학작품 창작. 그래서 정서적, 심리적 경험을 확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주변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짧은 글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설은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인데요. 작가가 양귀자라는 작가예요. 자, 도시 변두리에 사는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소설을 많이 썼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미동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사는, 그러니까 서울 외곽의 변두리 소도시에 살고 있는 소시민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어요. 우리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은 배경은 서울인데요. 자, 제목의 의미를 알아봐야 돼. 길모퉁이니까 만약에 큰 길이면 앞에서부터 걸어오는 사람이 보이죠.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모퉁이는 꺾어지는 길이지. 그러니까 미리 알아볼 수가 없고요. 모퉁이를 돌 때도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사람이야. 그래서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 바로 그냥 지나치기 쉽고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만날 수 있는, 자, 여기다 밑에다 써볼게요.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길모퉁이니까 관심을 기울이면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칸이 모자라네, 이웃을 뜻합니다. 자,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을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이웃들이 되겠죠. 우리 소설은 보통 갈등의 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설은 특별한 갈등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봤을 때 소설 같은 느낌이 좀 안 들어. 하지만 얘는 소설이니까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서술자의 관찰과 묘사로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드러낸다 라고 했으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자, 그리고 또 이웃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따뜻한 시선,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갈등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럼 우리 첫 번째 파트부터 봅시다.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 자, 우리 1번의 중요 포인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니? 이 글의 서술자는 누구냐? 바로 나라고 나오는데요. 자, 직접 이렇게 갈등을 하거나 하진 않고 서술자가 여기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그랬지? 자, 두 번째 보면 나가 살고 있는 동네의 특징 했는데 그럼 우리 이거 읽으면서 특징을 찾아볼 거예요. 자, 가를 가면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 하고 시작하네요. 소제목이 달려있고. 자, 북한 산자락에 둘러싸여서 사시사철 웅장한 자연의 작품을 감상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동네에 오면, 자, 우리 동네의 분위기 특징 어때요? 북한 산자락에 둘러싸여서 웅장한 자연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요. 자,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죠? 자, 우리 동네에 오면 예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자, 우리 동네는 예술인들이 많아요. 우선은 미술관이 2개나 있어서 자연히 화가들이 자주 모이고 그림을 좋아하는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도 잦다. 그런가 하면 소설가나 시인들도 여러 명이 동네에 주민등록을 얹어놓고 있다. 자, 주민등록을 얹었다는 거 이 동네에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자, 이 동네에 뭐한다? 살고 있다. 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동네 예찬론을 펼쳤는지,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앞으로 이 동네로 이사 오겠다고 마음먹은 소설가나 시인도 부지기수다. 자, 부지기수 무슨 뜻이에요? 그 수를 알기 어렵다. 그런데 그 수를 알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수를 알 수 없을 만큼 많다 라는 뜻이야. 그 밖에도 음악이나 방송 혹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나로서는 그들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방문객들인지는 알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여기 사는 건지 놀러 온 건지 모르겠어. 다만 다른 곳에 비해서 예술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많고요. 또 우리 동네의 또 하나의 특색은 자, 뭐예요? 규모가 작은 카페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동네 앞 큰 길을 우리는 카페 거리라고 부른다.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서 장담은 못하지만 적어도 수십 개에 이르는 작고 아담한 카페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있고 각각 내걸고 있는 상호들은 또 얼마나 예술적인지 카페 간판들을 쭉 읽다 보면 흡사 한편의 서정시를 감상하는 기분이 들고 난다. 자, 그러니까 카페도 많은데 이 카페 가게들 이름이 되게 예술적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그곳에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카페들의 이름도 예술적이고 전체적으로 예술적인 분위기가 넘쳐 흐르는 우리 동네. 자, 다 달라. 그곳을 자주 찾는 글동네 선배 말씀에 의하면 자, 글동네 선배라는 건 뭐니? 글을 쓰는 선배. 그러니까 이 소설의 서술자인 나도 글을 쓰는 예술가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글 쓰는 선배의 말씀에 의하면 작가 선배. 이들 카페의 주 고객은 거의가 쟁이라고 했다. 자, 쟁이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 자, 전미사는 혼자 쓸 수 없고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 단어를 만들 때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 뒤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멋이라는 속성이 많이 있어. 그럼 멋쟁이. 욕심이 많이 있어. 욕심쟁이. 자, 요렇게 쓰거든. 근데 여기서 쟁이를 혼자 썼지. 원래 쟁이는 혼자 못 쓰는 말이야. 근데 왜 쟁이를 혼자 썼을까? 여기서 쟁이는 예술가들을 뜻해. 글을 쓰는 예술가 하면 글쟁이.
그림 그리는 예술가, 화가죠. 그러면은 그림쟁이. 자,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 고객들이 거의 다 쟁이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쟁이는 무엇을 뜻한다? 실제 사전적 의미라기보다는 예술가를 뜻해요. 자, 그래서 그 근처의 쟁이들로 밤마다 북적거리는데 그 외에도 술 좋아하는 대학 교수들까지 합세해서 그 많은 카페의 주인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었다. 예술적인 동네 분위기 때문에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는지 아니면 카페들이 많아서 예술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인지 그 앞뒤 연결사 뭐가 먼저인지는 나도 잘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이곳 카페들이 술 좋아하는 빈약한 주머니 사정의 쟁이들을 넉넉하게 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퇴폐와 환락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느 술집들과는 여러모로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동네에서는 카페조차 예술적인 것이다. 이제까지 나는 우리 동네의 예술적 분위기에 대하여 긴 설명을 했다. 자, 우리 동네 어떻다? 예술적이야. 물론 끝없는 자기 극복과 한없는 자기 단련으로 고통의 창조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가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자, 진짜 할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거야. 나는 내게 감동을 준 두 명의 예술가들에 관해서 말하려고 여태까지 긴 서두를 펼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럼 지금 다룰 내용은 뭐다? 내게 감동을 준 두 명의 예술가들. 이게 이제부터 다룰 내용. 이 두 명의 예술가들이 만드는 작품은 어떤 것들이고 또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 이게 다룰 내용이죠. 에 대해서는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말해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어질 내용을 짐작하게 해주는데요. 이어질 내용. 자, 그래서 뭐 할게? 독자의 흥미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예술적인 동네에 살고 있는 두 명의 예술가, 심지어 감동을 줬다는 이 두 명의 예술가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져요. 자, 그러면 그 전에 한 가지 미리 말해두는 바이지만 이 두 사람의 예술가를 보고 싶다면 언제라도 우리 동네에 오면 된다. 왜 우리 동네에 오면 돼? 얘네들의 공통점. 그들은 이 동네 한가운데에서 매일같이 성실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진지한 예술에 몰두해 있으니까. 자, 얘네들의 공통점. 자, 그럼 이 글의 서술자는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이웃의 모습을 어떻게? 따뜻한 시선으로 관찰하는 나. 자,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자, 나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서 자연이 아름답고 예술인이 많이 찾고 규모가 작은 카페가 많아요. 예술적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소개하고 있고요. 우선 그 첫 번째 예술가, 자, 첫 번째 예술가 소개해요. 자, 그이는 늘 흰 가운을 입고 있다. 그리고 여자다. 자,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바로 말 안 해주고 뭐해? 이 사람의 특징만 먼저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류 조각가를 상상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 짐작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이가 빚어내는 작품도 일종의 조각이라면 조각일 수도 있다. 바로 소개할 첫 번째 예술가의 특징. 자, 대상의 특징을 열거해주고 있어요. 자, 누구다 하고 딱 안 말해주고 열거 뭐예요? 나열하는 거. 자, 특징만 쭉 나열해주고 있으니까 어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자,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자, 그이는 매일 아침 9시에 일터로 나와서 다시 9시가 되면 가운을 벗고 집으로 돌아간다. 자, 성실하고. 일터에서의 그이는 다소 무뚝뚝하고 뻣뻣하다. 남하고 싱거운 소리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다. 잘 웃지도 않는다. 오히려 늘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얼굴로 그이는 늘 일을 하고 있다. 자,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합니다.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므로 하기야 쉴 틈도 많지 않다.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그이를 우리는 김밥 아줌마라고 부른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예술가는 누구예요? 바로 김밥 아줌마. 여기다 표시해볼까? 김밥 아줌마. 따라서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자연히 김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자, 그이가 만드는 작품. 자, 하지만 그의 김밥은 보통의 김밥과는 아주 다르다. 언제 먹어도 그이만이 낼 수 있는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자, 이 김밥의 특징,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사람을 끌어당겨요. 그의 김밥은 절대 맛을 속이지 않는다. 자, 맛을 속인다는 건 뭘까? 그러니까 막 그냥 조미료만 때려 넣고 아무 재료나 써가지고 맛만 그럴싸하게 만든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한 거다. 좋은 재료와 자 그리고 정성이 들어간 제대로 된 음식이다 라는 거야. 김밥 아줌마는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막 화를 낸다. 누군가 쳐다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실패작만 나온다는 것이다. 김밥을 말고 있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을 하지 않는다. 자, 뭐예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 한 번 더 말을 시키면 여지없이 성질을 내며 일손을 놓아버린다. 그이는 파는 일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김밥을 만드는 그 행위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어때? 자, 예술가적인 모습이죠. 자, 우리 예술가들이 예를 들면 화가야, 그림 팔 생각을 해? 아니면은 내 예술혼을 불살를 생각을 해? 자, 불살르는 게 먼저죠? 파는 건 나중이고, 물론 팔기도 팔겠지만 파는 건 나중이야. 그러니까 이 김밥 아줌마 왜 예술가라고 말할 수 있어? 파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야.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드는데 몰두하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예술가라고 부를 수 있어. 언젠가 나도 무심히 김밥 많은 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당했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실수를 다 한다고 신경질을 내는 그이가 무서워서 주문한 김밥을 싸는 동안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먹어본 김밥은 그에게 당한 것쯤이야 까맣게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그 맛이 환상적이었다. 자, 어떻다? 자, 이 김밥은 그 맛이 환상적이고요. 그 김밥은 돈 몇 푼의 이익을 위해 말아진 그런 김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좀 벌겠다고 한 게 아니라 최선의 작품이야. 그래서 나는 그의 김밥을 서슴지 않고 뭐라고 불러?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자, 작품이라고 부르는 이유, 자, 가까이에서 찾으면 맛이 환상적이고 몇 푼을 위해 말아진 김밥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보면 저 위에서부터 김밥 특징이 있었는데요. 작품, 담백하고 구수하고요. 맛을 속이지 않는다고 했죠. 바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 아주머니가 만드는 작품, 김밥을 작품이라고 부른다. 자, 내려가 볼까? 자, 김밥 아줌마의 예술가적인 면. 자, 맛이 환상적인 김밥을 만들었어요.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김밥을 만드는 행위에만 몰두합니다. 경제적 이익보다 김밥을 만드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죠. 자, 김밥을 작품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김밥 만드는 일에 몰두해서 환상적인 맛의 김밥을 만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개하는 예술가 중에 첫 번째 예술가 김밥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은 여기 11번까지 문제를 풀고
볼게요.